안녕하세요, 아차가입니다. 저희조는 아이콘 자동 채색 기술에 대한 튜토리얼과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주제 탐색 과정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퍼스널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거쳐 사용자가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예쁘게 만들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걔넬 인공지능 기술로 선정한 이유는 딥러닝 모델 중 이미지 생성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컬러라이제이션을 선택하여 흑백 이미지에 자동으로 색을 입혀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스케치에 색칠을 해주거나 웹툰의 자동 채색 기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웹툰 AI 페인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 중에서 아이콘을 자동 채색하는 아이콘 컬러라이제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콘 자동 채색은 디자이너의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캡스톤 프로젝트 팀 중에 다양한 스타일이 필요하거나 랜덤하게 겹치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한 팀에게 이 기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걔네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걔네 개념은 위조 집회범을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위조 집회범으로 위조 집회를 만들어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집회범을 잡는 경찰로 위조 집회를 판별합니다. 경찰이 위조 집회범을 잘 판별할수록 위조 집회범은 더 실제 같은 위조 집회를 만들고 경찰 또한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어느 순간 위조 집회를 가려낼 확률이 50%가 된다면 그때의 위조 집회가 실제와 가장 유사한 위조 집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걔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어느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은 흑백 스케치에 자연스러운 색을 입힐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내용에 관한 논문입니다. 해당 표는 논문에서 학습시킨 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표의 상단에 보이는 흑백 스케치를 최하단의 컬러 이미지 색상을 바탕으로 채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모델들보다 아래에 위치한 모델에서 스케치가 더욱 자연스럽게 채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제너레이터가 임의로 설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아진 스케치를 색칠한 컬러 이미지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프레임 이미지와 색칠된 이미지를 구분하여 다시 제너레이터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가 채색되는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GUI입니다. 사용자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면 다양한 색상을 기반으로 채색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깃허브에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환경을 구현해 볼 건데 쭉 읽어보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GUI를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zi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으셔서 폴더 자체를 C 드라이브 안에 넣어주세요. GUI 파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셨으면 이제 가상환경을 설정해줄 차례입니다. 가상환경은 아나콘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 다운로드라고 검색하고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이 아나콘다 인스텔러를 다운받으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깃허브에서 파이토치와 토치비전, 텐서보드 X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언어인 파이썬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의 버전이 3.0이라고 나와 있는데 깃허브의 마지막 포맷 날짜에 맞춰 2019년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19년 파이썬 버전을 검색해보시면 3.8이 나와서 파이썬 버전은 3.8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GUI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2019년 버전에 맞춰 4.0.7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립보드를 복사하셔서 pip install wx python 4.0.7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치할 파이토치의 버전을 확인해 볼 텐데 2019년 버전은 1.3.0과 1.3.1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다 툴킷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설치는 2019년 버전인 10.01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이전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 사이트에 가보면 이전 버전들을 설치할 수 있게 커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 버전과 쿠다 툴킷 버전에 맞는 커맨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한 파이토치 버전 1.3.0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4.0 버전으로 대신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쿠다 툴킷은 2019년 버전에 맞춰 10.1을 설치했으니까 쿠다 툴킷 10.1과 파이토치 1.4.0에 해당되는 커맨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과정 그대로 진행하시면 작업에 필요한 모든 커맨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리에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아나콘다 파워쉘을 열어주시고 메모장에 입력된 것처럼 아까 가져온 커맨드들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이썬 3.8로 설정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어서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토치와 콘다포즈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콘텐츠 기획 때는 가능했던 커맨드에 오류가 떠서 새롭게 찾은 커맨드로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아까 C 드라이브에 넣어두었던 아이콘 GUI 폴더 안에 있는 run.py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아이콘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아이콘 크리에이터를 열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콘텐츠 에셋으로 사용할 공과 별 장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 모양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채색이 진행됩니다. 공 장식의 윗부분과 중간 선까지 그려주면 제가 스케치한 그림이 채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창에서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데 다이나믹으로 바꿔주고 리컬러 아이콘즈를 눌러주면 스타일에 맞게 채색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모양을 수정하고 싶으면 지우개를 클릭해 지운 후 연필을 클릭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별 장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좌측에서 채색이 진행됩니다.
제가 생각한 별의 채색 스타일을 찾아 적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트도 그릴 수 있고 카톡 이모티콘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콘 크리에이터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아이콘을 스케치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자가 그린 간단한 스케치를 다양한 스타일로 채색해주는 아이콘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아이콘 크리에이터로 별, 사탕, 양말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머티리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처럼 제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언리얼 엔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파일을 불러올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파일을 png로 이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느 파일에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로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머티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키보드에서 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시면 이 텍스처 샘플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클릭해서 직접 찾아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누르고 이제 여기서 텍스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텍스처를 하겠습니다. 텍스처 노드를 우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로 변화있는데 이거를 하시면 텍스처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이 텍스처를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고 텍스처를 바로 바꿀 수 있어서 파라미터화 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노드를 누르시면 여기 머티리얼에서 이 블렌드 모드가 보이실 건데
먼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직 검은 배경이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려면 먼저 이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센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시면 베이스 컬러 연결해 주시고 오파시티 이 알파에서 오파시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배경을 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티클에도 이거 쓰려면 파티클 컬러라는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그 텍스처를 파티클에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좌클릭 키보드 M 좌클릭 누르면 이렇게 멀티플라이 노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RGB 컬러랑 여기도 이게 다 RGB 컬러인데 RGBA, RGB, 알파 이렇게 똑같이 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베이스 컬러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도 멀티플라이 각자 연결해주고 오파시티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그 이미지브 컬러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 수치를 넣으면 좀 더 이 텍스처 모티리얼에서 발광 효과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키보드 1번 누르고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숫자를 생성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변해 이렇게 하면 발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파라미터를 변환시키고 리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누르시면 이게 지금 현재는 한쪽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투 사이디드로 하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 사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용시키고 이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것을 메뉴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고 이름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2위인 에미시브랑 텍스처 아까 여기서 파라미터 시켰던 그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원하는 텍스처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저장을 시켜주고 이러면 이제 이 개별적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파라미터화 시켜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성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단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만 텍스처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미식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일단 이 스노우맨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 스노우맨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해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인을 가져다오고 이런 식으로 글씨도 돌려준 다음에 바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활용처로는 디켈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서 그 물체 스티커 같이 붙일 수 있는 머티리얼인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켈이라고 해주고,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텍스처 아무거나 가져오고, 그때 티를 만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블렌드 모드에서 이 검은색 텍스처의 검은색 배경을 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트랜스루센트로 해주고, 이번에는 이 머티리얼 도메인에서 서페스가 아니라 슈퍼드 디켈이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 오파시티 이렇게 하시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파라미터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다시 바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를 하나 가져오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고 사이즈를 좀 많이 줄이면 여기서 사이즈를 10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Z, X, Y 축 이렇게 축이 있고 화살표가 한 개 더 있는데, 이게 디켈이 적용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디켈이 적용을 되는데, 너무 작아서 이 정도로 크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시면 플레이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기서 디켈 블렌드 모드를 이 디버퍼 트랜스루센트 컬러 노멀 러프네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이 디켈을 큐브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회전해도 변함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펙트의 적용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노드에서 보시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해서 2D 이미지를 이제 이 이펙트의 스프라이트로 쓰는 걸 말하는데, 그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위에 머티리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런 별 색깔 여러 가지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도는 방향이랑 그런 걸 정할 수 있고, 이 리본이라고 해서 그 이벤트 핸들러서 이 노드에 대한 이벤트를 이 노드가 이렇게 스타 01 이벤트, 이 노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펙트에 따라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여러 파티클이 발생을 하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효과를 그렸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OT를 정해서 보시면 이게 이따가 중간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간에 페이드어웨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씬을 보시면 중간에다가 페이드어웨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파티클 스케일 컬러에서 이 그래프에 따라 여기다가 이 1초가 되면 점점 사라지고 1초가 돼서 0값이 되는, 그러면 이게 색깔이 없고 아예 사라진다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마테리얼로 하시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아까 여기 추가했던 파티클 컬러가 있어야 그 스케일 컬러가 적용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 파티클 컬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씬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데칼들도 썼고 머티리얼들도 썼고 이런 파티클들에도 이 예쁜 그림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씬을 조금 더 예쁘게 구성하고 싶고, 쉽게 여러 가지 에셋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느낌으로 한번 이 인공지능 기술을 써봤습니다.